정일건 검사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계속 위원장님 제재해 주십시오. 퇴장시켜 주십시오. 네. 신동욱 의원 한 번 더 하면 퇴장 조치합니다. 예. 검사님 질문할게요 이제. 검사님 목표 누굽니까? 목표 누구였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까? 목표가 누구다, 목표가 어떤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 다만 없습니까?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 진실 그리고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목표 누구다 이런 얘기 한 적 수사를 없습니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선택 잘해라 한 얘기는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저희 수사팀의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그리고 실제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진짜 뻔뻔하시네요. 애들 사진 보여준 것부터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당한 사람은 기억을 다 한다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칼 든 사람은 자기가 위협하는 거 모른다고요. 근데 2박 3일 동안 혼자 독방에 가둬놓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애들 사진 보여주고 배를 갈라서 환부만 드러낼 수도 있고 배를 갈라서 장기를 드러낼 수도 있고 환부만 드러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게 협박 아닙니까? 당시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욱증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들은 거 그대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협조하지 않으면 그 전에 오전에 낮에 그 수사할 때 저희 직원들 주변 지인들 저와 관련된 사람들 다 기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고 연장선상에서 저녁에 장기를 다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는 저희 주변 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모두 기소해서 어쨌든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조영호 검사님 지인 얘기했습니까? 지인 얘기는 정영 검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수사할 때 네. 조서에 저는 증언을 거부했지만 저와 관련해서 이제 돈 거래가 있거나 그게 대부분 다 저희 학부모 실제 지인 중에 조사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지인 건드렸네요. 검사님? 그 중에는 정영 검사님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기소하겠다고 해서 그들도 허위 사실들을 대부분 인정한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 수사 검사들이 남욱 증인께 와서 지인 수사할 수 있다. 실제 지인 조사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2박 3일간 구치감에 혼자 두게 하고 그 이후에 정일건 검사가 와서 장기 얘기하고 배 가는 데 얘기하고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잘 선택해라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느끼 맞습니다. 예. 정일건 검사님 부끄러움 없으시죠? 잘못한 거 없으시죠? 제가 9월 16일 날 당신 남욱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니 잘한 거냐고요 그게 애들 사진 보여준 게. 저는 가족 사진을 보여준 건 맞지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사과는 못해도 미안한 감정은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 했던 일을 애국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거 보고 국민들이 분노가 얼마나 컸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정보사의 정신적 고문 내용 좀 전에 보여주셨는데 박선원 의원께 보여주셨는데 고문 기술 중에 하나가 고립시키고 가족 사진으로 협박하고 평생 불구자로 만들거나 종신형을 선고해서 햇빛 못 보게 할 거라고 하고 모든 행정을 통제하는 거랍니다. 딱 검사님이 한 게 이꼴 아닙니까? 당시 저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칼 들고 위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거 모른다니까요. 근데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런 행동이 정당했습니까? 저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당했냐고요. 저는 적법한 수사 절차, 그 적법한 영장에 따른 집행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박상용 쌍방울 수사 검사 녹취록에서 다 드러난 게 지인 수사 무마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실제 형량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협조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수사 무마해 주고 불기소 처분하고 무죄까지 받아주는 판결까지 해요. 지금 딱 똑같은 꼴 아닙니까?
당시 그런 거 저희- 일치 없습니까? 당시 저희 수사팀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남욱 씨 지인들에 관련된 혐의를 이야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남욱 씨의 진술이나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자금 거래 내역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변이나 지인을 혹은 그 관련 거래 내역을 확인했을 수는 있지만 뭐 기소를 안 해주겠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상현 검사도 자기 안 했다 했어요. 박상현 검사도 자기 약속도 안 했다 했어요. 근데 증언 선서 못 하더라고요.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보복적인 행위, 우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동규 씨에 대해서 남욱 증인께 여쭙습니다.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되게 잘해줬다 하는 것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어쨌든 어느 순간부터 유동규 본부장께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셨고 나중에 이제 뭐 어느 검사님은 우리가 유동규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검사가요?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뭐 구형이나 어떤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뭐 좀 베너핏이 있었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유동규는 우리가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던데 혹시 그 검사님 성함 기억하십니까? 김영석 검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멈춰주시고 김영석 검사 지금 불출석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왔습니까?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잠깐만 멈춰주시고 확인 좀 해주셔야 돼요. 안 왔죠? 불출석 사유서도 안 왔습니까? 김영석 검사는? 네, 그럼 아까 동행명령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까? 동행명령장 다시 의결해야 돼요. 동행명령장 다시 의결할 준비해 주시고요. 불출석 사유서도 안 내고 안 왔으면 큰 약점이 있는 사람이군요.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위례신 도시 윗 어르신 해가지고 네. 말이 많지 않습니까?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 검사님들이 그 윗 어르신이라고 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법정에서 녹음을 재생했고 제가 듣기에는 저는 위례 신도시라고 제가 얘기한 걸로 들립니다라고 제가 재판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욱 증인 학부모들에 대한 협박이 들어왔습니까? 아니 저하고 돈 거래를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저희 큰애 학부모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뭐 제가 어떤 수사에 어떻게 수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마치 뭐 범죄 수익 은닉으로 뭐 수사를 받거나 혹은 뭐 최악의 경우엔 기소할 수 있는 것처럼 뭐 근데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뭐 피의자는 아들 대학 다니는 아들 통장까지 다 압류해 놓고 진술 번복시키고 이랬으니까 이게 사실 장기간 수사를 하면서 수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관계자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에 간 아들의 통장을 압류하고 협박했다 이런 말입니까? 결국은 그분도 진술을 번복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진술이 그래서 그 전의 상황에서 바뀌었다 이런 말인 거죠. 네, 그렇게 아까 정일권 검사가 이야기하기 전에 다 기소할 수 있다, 다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검사가 누굽니까? 저를 수사했던 뭐 그렇게까지 대놓고 다 기소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워딩은 우리는 이걸 다 보겠다. 우리는 남욱 씨 말을 믿지 않는다. 다 보겠다.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럼 이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뭐 다 변호사들, 회계사들, 뭐 대기업 임원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일 텐데 그것조차도 걱정인데 어쨌든 정일권 부장님께서 이제 뭐 장기 얘기를 하시니까 뭐 제가 그걸 이해 못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욱 증인에게 순서지 보세요. 네.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검찰에서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남욱 증인께서 협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검사들이 원하는 답을 했을 때 검사들의 반응이 어땠었나요? 그 답을 해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대부분 제 조서를 보면 시장님이 지시하시지 않았겠냐. 그랬을 것 같다.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승인권자니까 그러지 않으셨겠냐. 이렇게 답변이 돼 있는 이유가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어쨌든 수사에서 기소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서들이 그렇게 작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검찰들이 원하는 답을 해준 이후에 주변 지인들에 대한 동거래 조사나 아니면 여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수사는 진행을 안 했던 거죠,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수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안 하다 보니까 더욱더 협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면도 있고 일단 이제 명확하게 김만배 회장님하고 유동규 본부장을 비교해 보면 김만배 회장님은 별건으로 5번의 영장이 발부되셨고 그 중에 2개는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김만배는 봐주지 않겠다. 두고 봐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규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근데 결과가 이제 판이하게 다르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옆에서 협조할 수밖에 지켜보면서 없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남욱 증인께서 이재명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나 아니면 정진상, 김용 이런 인물들을 언급할 때 검찰들이 그거에 대한 의심이나 그게 맞는지 이런 확인이나 이런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까? 처음에 그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얘기를 할 때는 제 기억은 먼저 검사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꺼내셨고 먼저 꺼냈다는 게 어떤 건가요? 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동규 본부장 얘기로는 저한테 받아간 돈의 대부분이 김용과 정진상한테 갔다고 하는데 그걸 알고 있냐? 그래서 처음에는 전 잘 모른다 했더니 왜 모르냐? 녹취록에도 나와 있고 이런데 유동규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유동규가 너한테 그 당시에도 계속 이 돈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그건 맞다. 내가 갖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건 맞는데 그 당시에 정진상, 김용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 했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건가. 이제 사람 기억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먼저 유동규가 그런 얘기를 꺼냈다고 했나요? 저번 기간 보고 때는 남욱 증인이 먼저 형들 얘기를 꺼냈다라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됐는데 제가 구속돼 있다 보니까 이제 확인이 안 돼서 네.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얘기를 꺼낸 게 2022년 11월 1일이랍니다. 조서에 남아 있는 게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처음 그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얘기를 듣고 2022년 11월 21일 날 유동규를 불러서 조사를 했대요. 검사님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네. 제 기억과 달리. 근데 조사를 받을 때는 유동규가 먼저 실토를 했다.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전 1년이나 지난 사건을 갑자기 제가 목표가 거기는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인데 뜬금없이 제가 김용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 얘기를 먼저 꺼냈을 일은 사실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검사님들 주장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이 얘기를 꺼냈다고 네. 제가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검사님들 주장하시는 것처럼 처음으로 그 얘기를 꺼냈으면 특달같이 그 다음날 유동규 본부장 불러서 확인을 했겠죠. 근데 21일 동안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네요. 검사들은 증인한테는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고 유동규한테 가서는 남욱 증인께서 그런 형들 얘기를 꺼냈으니까 협조하라 하고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거짓을 이제 얘기하면서 협조할 수 있도록 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유동규 본부장께서 먼저 이제 협조를 하기 시작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제일 본인한테는 책임이 큰 부분이다 보니 이거 내가 쓴 돈이 아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스토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처음 피의자 신문 받을 때 유동규에게 준 3억 원 가량 돈에 대해서 유동규가 다른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술하셨고 정재창, 정민용 모두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밝히는 자수서와 자술서에도 그런 업자한테 빌린 돈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남욱 실제 사실은 어떤가요? 유동규가 3억 원을 요구하면서 업자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나요? 직접 유동규 본부장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당시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유동규 본부장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옷을 벗을 수도 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분이라면 혹시 밝혀질 수가 있나요? 말씀. 당시 시의회 의장이셨던 최윤길 의장께서 최영길 의장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유동규의 개인 채무 때문에 돈을 주는 걸로 생각했었지 뭐 정진상이나 김용한테 준다는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그 기억만 있었지 뭐 정진상 실장님이나 김용 부원장 얘기가 머릿속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없었던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본인도 그 지금 이 사건과 이 조작 수사의 최대한 피해자인데 어떻게 보면 또 협조를 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을 또 양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